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3강 몰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원자량에 대한 정의를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몰이라는 게 화학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위인데요. 몰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몰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세 번째로 몰질량이라는 단어를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런 양들 대신에 몰질량이라는 하나로 주로 통합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질량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거고, 이렇게 앞에서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그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A하고 B를 섞어서 C라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데 A를 얼만큼 넣고 B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C의 양이 결정되잖아요. 그걸 이제 반응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식을 완결하는 단계가 5번 화학 반응식을 이제 완결하는 단계고요. 그런데 A랑 B를 섞어서 C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A의 양이 좀 더 많다든지 B의 양이 많다든지 그러면 나오는 C의 양은 좀 부족한 물질의 양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개 반응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이제 시작은 원자량인데요. 원자량이라는 건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위원소의 존재 비를 고려한 원자의 평균 질량이다. 말 되게 어렵게 해놨죠. 이 원자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요. 탄소는 동위원소가 3개가 있거든요. 탄소는 6번. 여기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자리요. 이거는 양성자 6개, 그 다음에 중성자 6개인 탄소가 되는 거고요. 이 탄소가 이제 자연계에 있는 탄소 중에 기본이에요. 얘가 거의 99% 존재하니까 이게 기본이고요. 탄소 중에 질량수가 13자리도 있어요. 이거는 양성자가 몇 개냐면 6개지만 중성자는 7개가 있어서 질량이 좀 더 무거운 애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제로 풀었던 것 중에 탄소 14라고 도 있었잖아요. 얘는 양성자가 6개, 그리고 중성자는 8개 있는 아이인데, 이 녀석은 정말 아주 미량만, 극미량만 존재를 하고요. 자연계에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99%, 그 다음에 질량수 13짜리가 1%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이 됐던 분자량이 됐던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양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면 얘를 기준으로 봐요. 질량수 12짜리 탄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의 질량을 12라고 보고 나머지를 이제 상대적인 질량으로 결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왜 얘가 꼭 기준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옛날 과학자들이 정할 때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수소는 질량수가 1, 산소는 질량수가 16, 질소는 질량수가 14, 이런 식으로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원자들이 주로 정수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거는 질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질량수 13짜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계 1%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전체를 100개라고 치면 12짜리가 99개, 그 다음에 13짜리가 1개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은 12.01이다. 이렇게 정해지게 됐거든요. 이 원자량이라는 건 12.01처럼 동위원소, 질량수 12짜리, 13짜리 이 존재 비율 99%, 1% 이거를 존재한 원자의 평균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염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의 질량수가, 염소는 17번이에요. 17번인데 질량수가 35짜리인 애가 75.78% 존재하고, 염소는 질량수가 37짜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35.5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 이상한 단위가 하나 있죠. AMU라 그래서 아토믹 매스 유닛, 즉 원자 질량 단위 또는 원자량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값은 1AMU는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 질량의 12분의 1이다. 네. 이렇게 이거 질량, 이 원자 하나 질량의 12분의 1이다. 이걸 1AMU라고 사용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AMU 단위를 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얘는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모든 원자의 질량은 탄소 원자 질량수 12짜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었구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원자량, 중요한 원소들의 원자량을 좀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는 애들은 고체, 그 다음에 여기 액체는 그죠? 비금속에서는 브로민 하나, 금속에서는 이 밑에 있는 수은 하나,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애들이 이제 기체인데요. 이거는 제가 1번에서 20번까지 정도는 여러분께 꼭 외우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브로민하고 17쪽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정도는 얘네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 평균 원자량은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량이라고 했을 때 탄소는 사실 12.01이지만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냥 12로 계산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균적인 원자량을 여기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몰이란 단위예요. 그런데 새로운 단위인 몰이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철물점에서 못을 파는 거거든요. 철물점에서 못을 팔 때 보면 못의 종류가 이렇게 3D짜리, 뭐 6D짜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가 1.5인치고 어떤 애는 3인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철에 이렇게 못도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처럼 조그마한 애들은 한 개, 두 개씩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팔 때는 뭐 1파운드, 2파운드. 근데 만약에 1파운드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애는 876개나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이즈가 큰 애는 94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각 무게 단위로. 다 세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무게 단위로 재서 얘네들을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 면 화학에서도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는 너무 작고 너무 많기도 하고 그죠? 분자나 원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너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셀 수가 없고 그걸 우리가 실제 실험할 때 측정할 수 있는 그램 단위로 이제 바꾸어서 계산을 하려면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 질량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 실제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그램 단위로 얘네들을 다 묶어서 뭔가 측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입자들을 묶어서 셀 수 있는 단위가 필요했고 그 단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몰이라는 단위인데 몰이라는 단위를 볼 때마다 전 되게 신기한 게요. 이 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보가드로라는 화학자인데 그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1800년대 그때 그 과학 기술로 어떻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건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 개수예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는 저희 화학 선생님께서 한강변에 있는 모든 모래, 지금은 한강에 모래가 없으니, 그렇죠? 고수부지로 바뀌었으니까. 네. 한강공원으로 바뀌었으니 지금 모래가 없는데 그러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모래? 그 모래 다 알갱이 다 합쳐도 저 개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위인데 이런 개수를 도대체 1800년대 과학기술로 어떻게 찾아냈는지 진짜 신기해요. 이 1몰이 근데 여기에 있는 MOL, 이 MOL이 다르죠? 몰이라는 정의를 이야기할 땐 MOL이고요. 단위로 1몰, 2몰 이렇게 사용할 때는 MOL로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모든 입자, 원자가 됐던 분자가 됐던 이온이 됐던 조그만한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1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넛은 이렇게 12개가 한 더즌 그래서 한 다스로 팔고요. 연필은 그로스라는 단위로 팔아요. 보통 우리가 연필을 한 다스라고 알고 있는데 걔가 이 12개 들어있는 박스 조그마한 박스를 12개 해갖고 한 그로스라고 이제 연필은 팔더라고요. 144자루가 되는 거고 헬륨 원자 1몰이다.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건데 얘네는 지금 풍선으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고 있는 25도씨 일기압 정도에서는 원자 1몰이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기체 분자로 봤을 때 농구공 3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는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하나의 1몰이라는 값으로 사용을 한다. 근데 그럼 도대체 저 뜬금없는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왜 나왔을까? 이래서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탄소 원자,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를 12g을 딱 꺼내잖아요. 12g을 딱 꺼내면 그 안에 정확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몰이라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이 숫자가 Na, 아보가드로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가 찾아낸 이후에 어떤 이제 어마무시한 일이 생겼느냐. 수소 원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꺼내잖아요. 수소는 원자량이 1이거든요. 얘가 그냥 1g이에요. 그래서 g이라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모든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산소 원자 1몰을 딱 꺼내잖아요, 제가. 그러면 1몰계, 즉 산소 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무더기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꺼내면 그게 정확하게 16g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뭔가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할 때 그램 단위로 이 화학물질의 그 질량을 딱 재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의 입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몰이라는 이 단위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몰 질량이라는 이제 단어를 배우실 텐데요. 얘는 뭐냐면 보세요. 수소는 1이고 1이니까 얘 원자량은 1이에요. 원자량은 1인데 그래서 수소는 1몰, 이 수소 원자가 1몰이 있으면 이게 1g이 되거든요. 근데 자연계 수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수소 자동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수소라는 단어를 쓰면요. 쟤는 수소 원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는 저 상태로 불안정해서 항상 2개가 붙어있는 H2라는 입자로 존재하고 우리가 얘를 수소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자들끼리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한 새로운 입자, 이게 분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수소 자동차에 사용하는 수소는 어쩌고 저쩌고 그 수소의 질량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얘는 항상 이 2개가 붙어서 하나의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이 2g/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몰 질량이다. 그럼 걔가 원자 1몰의 질량이면 원자량, 분자 1몰의 질량이면 분자량. 이온이라는 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띤 입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애들도 무조건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입자는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사용을 한다. 그래서 원자량 따로 분자량 따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앞으로는 대부분 다 그냥 몰 질량이란 이름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원자의 몰 질량은 원자량이 되는 거고 원소의 개수는 이거 보시면 얘는 탄소, 흑연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얘는 납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게 다 1몰만큼을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1몰을 모아놨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원자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납은 1몰이 207g이고요. 알루미늄은 1몰이 26.98g이고 탄소는 1몰이 12.01g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는 모두 같지만 1몰계,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같지만 질량은 물질에 따라 각각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자 개수나 몰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거는 포도당이에요. 네, 포도당인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럼 이거는 포도당 1개를 의미하거든요. 포도당 1개에는 탄소가 몇 개?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이렇게 결합했기 때문에 포도당 1개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앞에 있는 이 2라는 의미는 포도당 분자, 이 전체 분자가 다 2개씩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쟤네들이 다 포도당 저 분자들이 2개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 숫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요 숫자들은 그게 된다는 거죠. 요게 원자수, 또는 이제 앞에 있을 때도 얘가 우리가 계산 실험을 할 때 포도당 분자 딸랑 2개 갖고 사용하고 이렇게 못해요. 오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건데 어떻게 2개를 꺼내겠어요. 그렇게 못하고 다 포도당 2몰개, 물 3몰개 이렇게 몰수 비로 계산을 할 거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질량은 이렇게 다른데도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질량 비로는 그 안에 입자가 몇 개 있는지 조성비나 성분비를 알 수가 없고, 모든 화학물질은 얘가 포도당 2개 이런 식으로 개수의 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개수를 사람들이 측정 가능한 그람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몰 비로 모든 걸 앞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몰 질량에 대한 예제를 좀 풀어볼까 봐요. 57.8g 황이 몇 몰인지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황의 몰 질량은 32.07이라고 항상 줄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계산할 때 57.8 나누기 32.07g per 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몇 몰인지 나올 거고요. 16.2g 질량의 알루미늄 캔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원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알루미늄의 몰 질량은 이제 주어질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도 몰 질량 같은 건 다 주어져요. 그래서 16.2g이 있다. 그런데 몰 질량이 26.98이다. 그러니 26.98g이 1몰이다. 근데 원자의 개수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개수 구하라 그러면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해서 몇 개라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다 볼까요? 자, 황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말씀드린 대로 32.07 몰 질량으로 나누어서 1.8몰이라는 걸 찾아냈고요. 알루미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몰의 알루미늄이 26.98g이니까 16.2에다가 이제 16.2를 26.98로 나누어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개수를 곱해서 네, 이렇게 몇 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몰 질량이 원자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자일 때는 분자의 몰 질량, 그럼 분자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aCl은 화학식량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NaCl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실제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결합하냐면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소금은 계속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돼서 서로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예요. 이런 걸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요거만 딱 띄어서 이게 소금이야, 소금 입자 하나야, 이게 하나야, 아니야 이게 하나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돼 갖고 얘네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똑 띄어서 그걸 하나의 입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된 보통 이런 물질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똑 띄어서 하나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얘네가 이 속에 Na 1개일 때 Cl이 1개, 즉 1대1로 결합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걔네를 1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 올 때 많이 뿌리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이 2 플러스고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1이라서요. 얘네는 결합했을 때 안정해지려면 이게 2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이 2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쓰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얘를 딱 하나를,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를 똑 뛸 수는 없어서 그냥 이 비율, 결합한 비율을 가지고 그냥 1몰의 질량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
분자의 몰 질량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을 다 합하는 건데 만약에 물은 분자예요. H2O. 정확하게 분자가 딱 되기 때문에 H2O의 분자량은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정확하게는 1.008이에요. 왜냐하면 수소는 질량수 1짜리, 수소는 질량수 2짜리, 수소는 질량수 3짜리가 얘네들은 정말 미량이긴 하지만 존재를 하니까 산소는 16 정도 되고요. 그래서 더해서 18.016인데 물의 분자량 그러면 18 보통 18.01g/몰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럼 얘는 물의 분자량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앞으로는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기가 번거로우니 모든 걸 몰 질량으로 통일해서 이야기하자 이거죠. 화학식량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NaCl처럼 이온결합 물질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얘네를 하나의 입자로 띌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결합하고 있는 비율대로만 이야기를 해서 Na 하나, Cl 하나. 그래서 58.44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NaCl의 몰 질량 그러면 58.44g/몰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에서 그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가 신기하냐면 NA는 지금 계속 Na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CL은 CL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얘는 전자가 하나 없어지고 얘는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는데 그 전자의 질량에 대한 얘기 보다 그냥 원자력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NA에서 하나 빠진 전자가 CL로 갔으니까 그냥 원자력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우리가 2강에서도 배웠지만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에 비해서 전자 질량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전자 개수가 하나, 두 개 없어지는 건 그냥 그 질량 변화에는 큰 문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몰 질량은 원자, 분자, 화학식이 1몰 존재할 때 질량. 그래서 실제로 측정해서 사용이 가능한 질량. 이 몰 질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 1.75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이제 그람 단위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물의 몰 질량이 18.02. 그럼 얘랑 얘 곱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7몰의 CaCO3 뒷부분에서 이름 다 배울 건데 CO3는 탄산, Ca는 칼슘, 탄산, 칼슘. 화학식의 이름은 탄산, 칼슘. 하지만 얘네가 사용되는 건 주로 석회석, 성분 똑같아요. 대리석, 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분필, 네, 이렇게 다 똑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얘네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몰수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1.7몰 얘네는 CaCO3 자체가 1.7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CaCO3 요 하나 속에는 산소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1.7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볼까요? 얘네 보시면 얘네는 물은 1.75 곱하기 물에 18.02, 18.02, 18.02 잠깐만요. 016이라서 얘는 18.02. 근데 이거는 책마다 18.01로 보는 책도 있고 일단 여기서는 18.02, 016이니까요. 그래서 31.5g이 되는 거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곱하기 이 CaCO3 입자 하나 속에는 비율로 3개의 산소가 들어있으니 5.1몰의 산소 원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어려운 단어 나와요. 화학 양론,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표현하는데요. 화학 반응은 뭐냐? 물질이 다른 물질하고 상호작용, 이 작용을 보통 우리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화학 반응의 전과 후에 존재한 원자의 종류는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원자들이 서로 재배열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긴 하지만 원자가 생성되거나 또는 파괴되지는 않거든요. 원자가 생성되거나 파괴되는 거는 핵반응이죠. 그래서 화학반응은 핵반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철이 있으면 사실은 철과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O2가 만나서 Fe 2개랑 O 3개가 결합한 새로운 물질, 녹슨철. 철은 단단하지만 녹슨철은 끝부분에 막 손톱으로 긁어도 막 이렇게 녹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뀐다 이거고요. 빵 만들 때 안에 베이킹 소다 넣죠. 이 베이킹 소다는 가열을 해주면
빵 오븐에 넣고 이제 굽잖아요. 가열을 해주면 탄산나트륨이란 애랑 수증기,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가 나오니까 이렇게 확 부푸는 거죠. 근데 이 베이킹소다 사실 빵 만드는 거 말고 그 달고나 아시죠? 네, 설탕에다가 설탕 녹여갖고 베이킹소다 탁 넣으면 확 부푸는 거. 그런데 그때도 어차피 이 반응이고요. 달고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나오면서 확 부푼 걸 이제 꾹 눌러가지고 안에 조그마한 기공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혀로 녹여서 먹으면 이제 부드럽게 녹으면서 맛이 있는 건데 달고나는 하나까지 괜찮은데 두 개는 못 먹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탄산나트륨 얘가 염기성 물질이라서 염기에 그 맛이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못 먹어요. 끝맛이 항상 쓴 거 느끼셨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봤을 때 밀가루 한 컵이랑 달걀 2개, 베이킹 파우더 2분의 1 티스푼이 있으면 이렇게 팬케이크 5장이 만들어진대요. 화학 반응은 이렇게 요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반응에 필요한 물질들의 양을 알면 팬케이크가 딱 5장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달걀이 8개가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다른 재료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팬케이크를 몇 장까지 만들 수 있을까? 2개가 5장 만드는데 8개면 오, 20장 만들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의 양을 많이 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 생성물의 양을 예측하는 관계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멋있게 화학양론,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양론을 하려면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도 밀가루 1컵, 달걀 2개, 베이킹 파우더 2분의 1스푼인데 저거를 화학적으로 멋있게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의 표기가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수, 그 다음에 염산, 그러면 가운데 흰 연기가 생긴다. 이거를 암모니아, 술을 묻힌 솜이니까 여기서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고 염산, HCl 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NH4Cl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보시죠. 일단 화학 반응의 화살표의 의미는 암모니아랑 염화수소, 염산에서 나온 기체 염화수소가 만나서 염화암모늄이 된다. 화학에서 이 화살표는 반응이 진행된다는 걸 의미해요. 항상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은 화학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 상태는 기체, 상태, 고체 이렇게 얘네들의 상태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화학 반응식의 화살표 위에 반응 조건을 이제 이렇게 화살표 딱 해주면 아 얘는 가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건 가열 안 하고 가만 냅둬도 그냥 알아서 반응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양적 관계에서 주어진 반응물을 이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가 만나서 C랑 D가 되는 반응을 할 때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의 개수 비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게 결국 몰수 비가 되겠죠. 1g의 A를 몇 몰인지 사용하면 몇 g의 C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양적인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A, B, C, D 앞에 있는 개수를 찾아내는 게 균형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몇 몰이 만났을 때 몇 몰이 생기는지 몰의 비율만 알면 그 생성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관계를 보셨을 때 보세요. 수소하고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소가 N2잖아요. 얘가 2개 생기겠는데? 그러면 총 봤을 때 수소 원자는 암모니아 하나에는 수소 원자가 3개 있지만 암모니아 분자가 2개 있으니 수소는 총 6개의 원자가 필요해서 3개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죠. 뭐가? 화학 양론에서 반응식을 완결하는 과정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수를 맞춰서 완결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좀 편하게 하려면 일단 질소, 양, 수소는 개수가 많으니까 개수 적은 것부터 하는 게 편해요. 네. 개수 적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개수 적은 것부터 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질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 분자 하나에 생성물 분자 하나에 질소는 하나 있으니까 2개인데 그래서 여기 2개를 먼저 써주시고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3개다 이렇게 맞추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몰수비를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질소가 3몰 있어요. 수소는 과량 대박 많아요.
그러면 얘가 NH3 분자가 몇 몰이나 나올까? 얘가 3몰 있는데 1몰일 때 2개가 생겼잖아요. 근데 수소는 되게 많다 그랬어요. 얘가 3몰 있으면 얘는 곱하기 2 해서 총 6몰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을 완결할 때 뷰테인 가스의 연소 반응을 완결하라 그랬어요. 연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타는 반응을 이야기하거든요. 반응물, 뷰테인 이런 건 이제 화학식을 다 줘요. 그래서 반응물, 뷰테인, 부탄 가스 얘기하는 거고요. 연소니까 산소랑 반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화살표로 연결하고 생성물은 뭐가 되냐면 연소했을 때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수증기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해놓고 탄소 몇 개? 4개. 4개 있네. 수소 원자 몇 개? 10개. 그럼 얘는 5개가. 왜냐하면 물에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수증기에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총 계산을 하면 얘는 몇 개? 산소 원자 8개, 얘는 산소 원자 5개. 그래서 얘는 2분의 13. 근데 우리는 화학식에서 절대 뭘 용납하지 못하냐면 분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화학식을 쓸 때는. 그래서 이런 분수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수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2개, 13개, 얘는 아까 8개가 되겠죠. 원래 4개였는데 얘는 5개였으니까 10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을 좀 PPT로 한번 볼까요? 일단 반응물 쓰고 생성물 쓰고, 그죠? 반응물 쓰고 생성물 쓰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부탄가스, 그 다음에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수증기 이렇게 상태를 써주고 얘네 탄소 개수 먼저 맞추고, 그죠? 수소 개수 먼저 맞추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산소는 여기 2개인데 이쪽은 총 1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4. 근데 우리는 뭘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절대 분수를 쓰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는 걸 연습해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메탄가스, 이게 도시가스, 천연가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 그림이 반응에 공급되는 산소 분자. 지금 이 연소에서 산소를 내가 딱 4개만 줄 거다. 그러면 얘가 지금 1, 여기 앞에 와둔 것도 없으면 1인 거니까 1대 2로 반응하는데 산소를 4개 준다 그랬잖아요. 메테인은 2개밖에 못 하겠죠.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된다. 뷰티르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체내에서 대사될 때라는 건 연소되는 거랑 전체 과정은 동일해요. 근데 연소는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 태우니까 온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요. 몸 안에서는 효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풀이를 하면 뷰티르산 이게 산소랑 만나서 그럼 연소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산화탄소랑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4개 있잖아요. 4개. 8개 있잖아요. 4개. 그죠? 그러면 산소 원자가 이렇게 하면 8개. 이렇게 하면 4개. 12개가 있는데 얘는 그중에 2개가 여기 원래 있었네요. 그럼 얘는 5개밖에 더 안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된다. 네. 산소, 그래서 얘네 상태 놓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520g이죠? 옥테인. 옥탄 가스, 가스가 아니지, 이건 옥탄. 그 휘발유에 들어가는 성분이거든요. 얘 연소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질량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44g per 몰이라는 걸 이제 줄 거고요. 그러면 520g. 그럼 옥테인의 질량도 찾아야 되는데 탄소는 질량이 12, 수소는 1이니까 그걸로 계산하셔도 돼요. 아니면 문제에선 다 드릴 거예요. 균형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보시죠. 탄소 8개, 수소 18개. 산소랑 만났어. 자동차 엔진 속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CO2는 8개. H2O는 여기가 18개니까 9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총 25개. 왜냐하면 여기 산소 원자 16개, 여기 9개니까 25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2분의 15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상적으로 뭘로 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하려면 2가 되고 얘네는 25가 되고 얘네는 16이 되고 얘네는 18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CO2 질량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옥테인은 520g이었잖아요. 옥테인의 분자량 114로 나누어서 여기까지가 옥테인의 몰수. 근데 옥테인 2개가 탈 때 이산화탄소는 16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산화탄소의 몰수. 근데 이산화탄소의 질량.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150g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한계 반응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성물의 양을 최소로 하는 애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충분히 있을 때 어떤 하나가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한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아까 밀가루 1컵, 달걀 2개, 베이킹 파우더 2분의 1스푼이어야 팬케이크가 5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밀가루가 3컵 있어요. 그럼 15장 만들 수밖에 없죠. 네. 한 컵에 5개인데 달걀이 10개 있어요. 달걀은 2개면 5장 만든다는데 10개니까 25장 만들 수 있겠네요. 베이킹 파우더는 2분의 1 스푼이 5장인데 지금 4스푼이나 있으니까 얘는 40장 만들 수 있네요. 이 중에서는 누가 가장 양이 적게 있어서 제일 작은 양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밀가루가 한계 반응물이 되고 나머지 녀석들은 그냥 초과 반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재료 밀가루 3컵, 달걀 10개, 베이킹 파우더 4스푼 있다. 그러면 전 여기서 팬케이크 15장밖에 못 만들어요. 달걀이나 이제 그 베이킹 파우더는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한계 반응물, 즉 생성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들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한계 반응물이다. 그러면 암모니아 만드는 과정에서요. 여기에서 얘가 수소고요. 얘가 질소예요. 이렇게. 그럼 질소가 지금 2개, 수소가 3개 있거든요. 얘 3개, 질소 2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암모니아의 개수는 1대3으로 반응하는데 얘가 2개 있으면 얘가 수소가 6개나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1대3대2로 하는 반응이므로 암모니아 2개. 그럼 질소는 몇 개가 남는다? 1개가 남는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2개 만들어지고 질소가 하나 남는 얘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여기에서는 누가? 수소가 한계 반응물로 여기에 있는 수소, 여기에 있는 질소. 그러면 여기서는 수소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몰과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고 한계 반응물에 대해서 찾는 것까지 오늘 3번째 시간 수업을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